여러분 안녕하세요. 1학년 국어 선생님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1단원 문학과 표현 소단원 이 고무신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소설의 뜻과 갈등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국어 1-1권 교과서 31쪽에서 53쪽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1차시 과제에 대한 정답을 안내해 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차 과제가 나갔었는데요.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은 여러분의 학번과 성명을 쓰는 문제였습니다. 자, 아직도 학번을 잘 못 쓰는 학생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1학년 1반 1번인 학생은 학번이 1학년에 1, 1반에 1, 그 다음에 1번 학생부터 9번 학생까지는 0을 하나 붙입니다. 그래서 01, 101이 학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기 이름을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어떤 문제였나요? 자, 2번은 다음 중 좋은 소설 고르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였죠. 자, 어떤 것이 잘못된 방법일까요? 맞아요. 자, 잘못된 방법은 자신의 수준보다 조금 어려운 소설을 고른다. 자, 좋은 소설 고를 때 자신의 수준에 맞는 소설을 골라야지 재밌게 독서할 수 있고 또 소설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 3번 볼까요? 자, 3번은 소설을 읽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소설을 읽을 때는 소설의 내용이나 작가의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좋지 않죠. 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 했어요. 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져본다라는 거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소설을 읽는 방법으로 아주 적절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뭐였죠? 소설 감상문을 쓰는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감상문을 쓸 때 어떤 태도가 잘못됐을까요? 맞아요. 소설 감상문을 쓸 때는 줄거리를 많이 쓸수록 좋은 감상문이 되는 것이 아니죠. 줄거리는 많이 쓰지 않는다 했어요. 그럼 무엇을 많이 써야 될까요? 소설을 읽고 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래서 줄거리를 많이 쓴다.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서술형 문제였죠. 자, 소설 고무신을 읽고 감상문을 5줄 이상 쓰세요. 5줄 이상 더 길게 써도 됩니다. 자, 선생님이 5줄 정도를 이렇게 제시한 것은 여러분들 글을 쓸 때 한두 문장밖에 못 쓰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글 쓰는 실력도 훈련을 통해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5줄 이상 표현하면 정답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학습지 알아볼까요? 자, 오늘은 소설이 무엇인지 뜻과 그 다음에 소설에 나오는 갈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의 뜻. 자, 소설이 뭘까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해 줬죠. 소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다. 근데 그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다. 맞아요. 누가 꾸며내느냐? 소설가가 꾸며냅니다. 작가의 상상력으로 꾸며낸 이야기.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소설에 쓰인 거짓말은 나쁜 거짓말이 아니에요. 소설은 꾸며냈지만 사실은 아니지만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꾸며내고요. 우리 인간의 삶의 진실한 모습을 꾸며내요. 그래서 훌륭한 소설은 읽고 났을 때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자,
그러면 소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갈등인데요. 갈등이 뜻이 뭘까요? 여러분들 집에서 엄마랑 갈등 느껴본 적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면 형제 자매가 있다면 혹시 갈등을 느껴본 경험이 있나요? 요즘은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 컴퓨터를 형제 자매가 있다면 이게 돌아가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 한 사람이 독하자면 갈등이 생기겠죠. 자, 그럴 때 갈등하고 비슷합니다. 자, 소설의 갈등은 어떤 사건에 대한 인물들의 입장이나 태도가 엇갈려서 대립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일을 갈등이라고 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갈등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그것을 왜 갈등이라고 말을 했냐? 갈등은 한자어거든요. 자, 갈자는 칡. 여러분들 산에 놀러 가본 적 있는 사람은 등산을 하다 보면 커다란 나무, 소나무에 이렇게 칭칭 감아서 자라고 있는 칡덩쿨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갈자는 칡의 갈자고 등은 등나무의 등자예요. 칡과 등나무를 보면 그 특성이 꼬불꼬불 얽히고 설켜서 자란다는 거죠. 칡과 등나무처럼 어떤 사건에 대한 인물들의 입장이나 태도가 엇갈려서 대립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갈등이라고 해요. 자, 소설의 갈등의 양상 좀 어렵죠? 그냥 갈등의 종류라고 할까요? 자, 소설의 갈등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내 안에서의 갈등, 자신 안에서, 등장인물 안에서의 갈등, 내적 갈등. 그 다음에 외적 갈등이라는 것은 바깥 외자죠. 갈등의 요인이 바깥에 있을 때, 외부에 있을 때 외적 갈등이라고 해요. 내적 갈등은 더 이상 종류가 없고요. 외적 갈등은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컴퓨터 갖고 형제 자매랑 싸우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갈등이죠. 그것을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소설은 인간과 인간이 갈등하는 게 아니고 인간과 그 인간이 속한 사회의 갈등이 나타나는 그런 소설도 있어요. 홍길동전이라는 그 고전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 등장인물 홍길동은 굉장히 능력이 특출났지만 재능이 있고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지만 그 조선시대라는 사회가 그 홍길동의 어머니가 천한 계급에 속했기 때문에 홍길동을 천하게 취급하죠. 그래서 벼슬길에 오를 수도 없었고 양반이 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홍길동의 갈등은 개인과 그 사회의 어떤 제도와의 갈등이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외적 갈등은 개인과 운명과의 갈등이 있는데요. 이것도 소설 속의 어떤 주인공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공부를 아주 잘해요.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좋고 그런 개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나요. 그래서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능력은 뛰어나지만 자기 꿈을 펼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어떤 갈등. 한 개인의 능력은 뛰어나지만 운명적으로 비극적인 환경에 놓였을 때 그때 일어나는 갈등을 개인과 운명의 갈등 이렇게 말하죠.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자, 내적 갈등은 여기 보면 만화에서 자기 자신과 갈등하고 있죠. 게임을 좀 더 할까? 아니야, 온라인 공부를 할까? 온라인 공부를 하는데 게임을 좀 더 하고 싶어요. 이건 자기 마음속의 갈등이죠. 이런 갈등을 소설에서는 내적 갈등.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세요. 두 남녀가 막 얼굴이 찡그리고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싸우고 있죠. 이것은 개인과 개인과의 갈등, 외적 갈등이에요. 갈등의 원인이 외부에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은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 외적 갈등이 하나죠. 좀 더 알아보면 여기 보면 이제 친구들이 싸웠어요. 친구가 어떤 일로 싸웠어요. 쳇. 자, 이런 갈등은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라고 한다. 소설의 외적 갈등 중에서.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 사람 바로 홍길동이에요. 홍길동전에. 그래서 개인과 사회의 갈등. 나는 홍길동이다. 양반만 살기 좋은 이런 나쁜 사회와 싸우겠다. 집을 나가던. 그래서 이것은 홍길동이가 어떤 개인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조선 사회, 조선이라는 사회, 그 사회의 나쁜 제도 이거와 싸우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그때는 개인과 사회 갈등이 나타난 거죠. 갈등의 진행 정도에 따라 소설은 5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소설의 구성 단계라고 하는데요. 소설의 구성 단계는 가장 기본적인 게 5단계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변형이 이루어져서 4단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소설의 구성 단계는 기본적으로 5단계라고 보고 그 5단계는 갈등의 정도에 의해서 나눠진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갈등이 아직 안 생기는 시작 단계죠. 시작부터 갈등이 생기면 되게 무겁죠. 그러니까 발단 부분은 갈등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사건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건이 일어날 만한 실마리는 보여요. 실마리라는 건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 예고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발단에서 중요한 내용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등장인물이 소개된다는 거.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입니다. 그리고 그 등장인물이 어디에서 살고 있고 어떤 시간 속에 살고 있는지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소개되는 부분이 발단 부분이에요. 자, 갈등은 전개 부분에서 이제 드디어 나타납니다. 갈등의 표출, 갈등이 싹 터요. 왜 전개에서 갈등이 싹 트냐면 전개라는 단계는 사건이 벌어지는 단계예요. 사건이 일어나 버려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구체화되면서 사건이 일어나면서 인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죠. 자, 그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단계가 위기예요. 갈등의 심화. 심화라는 말은 깊어진다. 그래서 위기 단계에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은 그 갈등이 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긴장감이나 독자들은 위기감을 좀 느껴요. 이러다가 주인공들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염려. 갈등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이 갈등이 최고에 달하는 부분이 있어요. 갈등이 최고에 달하는 부분이 절정. 절정은 갈등이 최고에 달하고 더 이상 높아지지 않아요. 최고에 달하면서 또 문제 해결에, 갈등 해결의 실마리도 보여주고 어떤 소설은 이 절정에서 주제가 뚜렷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 이 곡선을 보면 이제 절정에서 최고에 달한 갈등이 결말에서 서서히 없어지고 있죠. 자,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말은 갈등의 해소. 그래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예요. 결말에서는 갈등이 점점 없어지고 사건이 해결된다. 그 사건은 비극적으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또 행복하게 해결되기도 한다. 하여튼 사건이 해결되고 갈등은 사라져요. 비극으로 끝나더라도. 자, 그래서 갈등의 정도에 따라 이런 갈등 곡선이 그려지는데 여기는 지금 삼각형처럼 보이죠? 실은 이게 좀 완만하게 그려져야 돼요. 갈등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처럼 이렇게 반듯하지 않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살짝 높아지는 이런 곡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단계 위기 설정, 그 다음에 뚝 떨어져서 결말. 자, 이 갈등 곡선을 잘 알고 있어야지 소설의 구성, 소설의 짜임,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고무신을 다 읽었죠? 그러면 고무신의 짜임을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고무신도 5단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발단. 첫 번째 발단 단계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상기숙 마을에 찾아오는 엿장수는 무료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여기서 엿장수 등장인물이 소개되어 있죠. 그 다음에 동네 아이들. 그리고 상기숙 마을은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적 배경이에요. 그래서 등장인물과 배경이 소개된다. 그리고 사건의 실마리가 보인다. 사건의 실마리는 뭐냐면 엿장수가 마을에 찾아오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사건이 이제 구체화되고 벌어지는 전개 부분. 전개 부분은 좀 길어서 선생님이 세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전개 1, 전개 2, 전개 3으로 지금 구별했습니다. 자, 전개 부분에서는 갈등이 표출되면서 또 사건이 구체화된다 그랬죠. 첫 번째 전개 1 부분에서는 남이는 영희와 윤희네 집에서 일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영희와 윤희는 6살, 4살밖에 안 되죠.
남이가 추석 치레로 받은 옥색 고무신을 영희와 윤희가 엿과 바꿔 먹는 사건이 일어나요. 추석 치레라는 것은 지금 쉽게 말하면 추석 선물이에요. 이게 영희와 윤희 아버지가 철수죠. 철수 아저씨가 남이에게 추석 선물로 옥색 고무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쌌던 고무신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유명 메이커, 유명 브랜드 운동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선물로 해줬는데 엿이 먹고 싶어서 영희와 윤희가 엿과 바꿔 먹어버립니다. 남이가 어쨌겠어요? 굉장히 화가 났겠죠. 자, 전개 2. 전개 2에서는 이제 남이가 고무신을 달라고 엿장수에게 화를 내요. 그 엿장수는 영문을 모르죠. 남이의 고무신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엿장수가 당황하다가 남이의 저고리 앞섭에 벌이 날라와서 붙을 때 그것을 잡아주려고 치죠. 그래서 벌을 뜯으려다가 그만 벌이 쏘여서 막 아파서 펄쩍펄쩍 뜁니다. 그걸 보고 남이가 웃어요. 남이가 처음에는 엿장수에게 자기 고무신을 가져갔으니까 어린이가 이제 엿을 바꿔 먹었지만 달라고 막 성화를 냈었지만 결국에는 웃음으로써 조금 풀어지죠. 그 화가. 그 다음에 전개 3번째 부분에서는 엿장수가 벌에 쏘이고 남이가 조금 웃어서 화가 좀 풀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엿장수가 그 동네에 자주 나타나요. 근데 남이를 보려고 나타났죠. 그리고 또 머리에 기름칠을 하고 옥색 인조견 조끼까지 입고 나타나요. 옷도 예쁘게 입고 나타나는 거죠. 남이를 좋아하는 것 같죠. 자, 근데 위기가 닥치죠. 위기에서 갑자기 남이의 아버지가 그 선기승 마을로 찾아옵니다. 남이를 데려가서 시집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네 식구들이 말려요. 철수 부부가 말리지만 남이는 떠나게 되고 남이는 떠나는 날 아침 작별 인사를 철수네 식구들과 한다. 영희와 윤희는 울겠죠. 그 다음에 절정. 남이가 떠나기 직전 때마침 엿장수가 나타나요. 그러자 남이가 엿장수에게 엿을 사서 우는 아이들에게 줍니다. 영희와 윤희에게 줘요. 자, 이게 절정이고, 자, 엿장수는 오늘따라 남이가 예쁘게 차려입었네. 어디 놀러 가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떠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결말. 결말 부분에서 엿장수는 남이가 보고 싶어서 높은 오름곡에 올라가요. 그래서 멀리 사라질 때까지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때 남이는 옥색 고무신을 신고 떠나거든요. 새 옥색 고무신을 신고 떠나요. 그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영희와 윤희가 엿과 바꿔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엿장수는 그게 남의 것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처리를 했었겠죠. 그런데 결말 부분에서 남이가 아버지를 따라서 떠나는데 새 옥색 고무신을 신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건 누가 사줬을까요? 맞아요. 엿장수가 사준 것 같죠? 엿장수가 사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고무신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이야기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5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설에서 갈등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알아볼까요? 소설에서 갈등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물론 소설을 읽는 즐거움을 주지만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소설을 읽을 때 갈등 구조를 파악하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갈등은 사건을 전개시키고 또 주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3번째, 소설의 갈등은 그 갈등의 해결 과정을 살펴보면 인물들의 심리 변화도 파악할 수 있어요. 또 여기는 안 나왔지만 갈등의 해결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얻기도 하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났어요. 자, 과제를 선생님이 같이 내놨어요. 과제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제출 버튼 누르고 완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2차 시간 끝마칠게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